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밤사이에 비트코인이 좀 하락했죠? 지금 1542불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XRP 같은 경우는 32센트인데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도 33센트가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도 그나마 떨어져서 좀 다행이죠? 6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코인퓨시어스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이분인데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호주에서 산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머니그램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센비가 웰컴 저축은행과 또 따로 해외 송금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9월 말까지 수수료가 무료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리플사의 파트너의 파트너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한국 사람들도 모르는 것을 이 호주 사람이 이걸 어떻게 찾았는가, 혹시 호주에 사시는 한국분은 아니신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이 샘비 같은 경우만 해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머니그램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고 있는 코인원 트랜스퍼와도 파트너십, 작년인지 올해 초인지 제가 또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삼성페이에서도 샘비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발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큰 호재 소식이 또 한 가지가 나왔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와 리플사가 협력 관계라는 것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산 기준 미국 2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 원장 기반 실시간 결제 시스템 특허를 공개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실시간 결제, 자문, 은행 총 계정 원장 데이터에 대한 대리 처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특허 설명서에는 분산 원장 기술 도입이 기존 은행 및 회계 업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나중에 정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거대 은행이 XRP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런 정도의 호재 발표가 있으면은 그때는 정말로 이제 XRP 상승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답답하고 지루하긴 하겠지만은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2개월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데이빗 슈월츠 리플사의 CTO가 독일에 있는 그 개발자 박람회 혹은 이 개발자 행사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죠. 제가 행사 소식으로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두 개의 기사가 데이빗 슈월츠가 그 행사에서 했던 발언을 두고 이렇게 기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제목은 이런 식이죠. 지금 현재 지불 시스템은, 지불 산업은 망가져 있는 상태이고 리플사가 이를 고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아마존과 우버 같은 회사들도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에서 데이빗 슈월츠는 당연히 이제 리플사의 직원으로서 은행들과 금융기관 그리고 더 나은 국제 송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대 기업인 아마존과 우버 역시 만약 그들이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가 말하기를 시게이트, 아마존,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작은 지불을 행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볼륨은 높고 밸류는 낮은 그런 지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엑스래핏이나 엑스비아가 노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수천 곳의 판매자들을 두고 있고 우버 같은 경우는 필리핀과 같은 나라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 그럼에도 그들의 지불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이런 지불 시스템을 이메일을 보내는 것과 비교해봤을 때 한참 뒤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에어비앤비의 경쟁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나의 사업을 보스턴 지역에서 시작한다 치면은 전 세계에서부터 들어오는 지불금을 보스턴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해당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100명가량의 지불 관련된 직원들을 고용을 해야 된다라면은 이것은 지불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부분을 블록체인과 새로운 지불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으로 이 많은 회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회사 내에서 이렇게 지불을 하는 경우보다는 이 지불 업체를 통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그런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가 돼버리면은 단순히 지불을 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만 지불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꽤 구시대적인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XRP는 컨센서스라는 검증 시스템을 사용해서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고 싸게 트랜잭션을 가능하게 한다. 그 다음에는 또 리플사의 제품들에 관련된 설명, 또한 XRP 레저는 페이팔이나 스위프트처럼 중앙화되어 있지 않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직접 연결시켜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리플사에게 있어서 역시 가장 큰 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은 법적 환경이고, 수많은 기업들은 아직도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한 블록체인, 즉 신뢰 문제를 이미 완벽하게 해결한 이 기술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의 지불 시스템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들은 관련해서 법정에서 싸우며, 보통으로 기업들이 지불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규칙과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40여 페이지짜리 문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지불을 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청산과 지불을 즉시 할 수 있음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용자 간의 메시징, 그리고 기존의 많은 단계를 뛰어넘어 인터레저 지불 시스템과 XRP를 통해서 인터넷의 가치를 현실에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제 블랙락의 CEO, 그리고 저도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런 시스템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오래됐고 비효율적이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블록체인을 이용한 지불 시스템은 전 세계 여러 분야, 이 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이런 기술들이 대중화되는 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상상만 할 수가 있겠는데, 지불을 즉각 처리해준다라는 것이 정말 많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자들 중에 돈 아끼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다 빠른 지불, 보다 싼 지불이 있으면은 회사 사장님들도 첫째로 이것이 안전하다, 믿을 수 있다, 확실히 제 기능을 발휘한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앞다퉈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영상을 만든 후에 많은 분들이 여러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몇몇 분들은 XRP 가격이 절대로 오르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 외 다른 분들은 이제 곧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저는 정말 기쁘게 그런 의견들을 다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저는 정말 투자자로서 가장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 영상을 이제 오해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XRP 가격이 언제든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장기간을 두고 본다면은 보다 확실하게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소식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 지금 최근에 유튜브에서 누가 스위프트가 리플을 사네, 리플이 스위프트를 사네,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은데 이게 말이냐 당나귀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것의 근원을 제가 또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말해서 찌라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찌라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트위터 사용자 중에 쉐인 G XRP라는 사람이 이런 트윗을 남겼죠. 애플에서 얼마 전에 신용카드를 발매를 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한 이렇게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no fees, 이 사용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 XRP 쓰는 거 아닌가? 어떻게 수수료가 없을 수가 있지? 얘네들이 마스터카드 글로벌 지불 네트워크를 쓴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은 혹시 XRP를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최근 모든 찌라시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남자, 크립토 호크입니다. 사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립토 호크라는 사람인데, 최근에 또 그 자신만의 프로필 사진도 바꿨죠. 이 바뀐 프로필 사진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가지 로고를 갖다 추가를 시켜놨는데, 그 중에 이제 스위프트가 있었고 디즈니까지 갖다 집어 넣어놨죠. 그동안에는 리플사와 XRP 찌라시의 왕인 곰탱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매탱이까지 나왔습니다. 이 매가 나왔는데 4발 짐승과 2발 짐승이 동시에 이제 찌라시를 던져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매탱이를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매탱이가 머니그램 뉴스가 발표가 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먼저 언지를 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리플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머니그램을 샀다 이런 식으로 트윗을 올려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머니그램 발표가 나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게 된 게 바로 이 매탱이입니다. 이 매탱이가 최근에 가장 많이 강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새로운 카드 상품을 발매를 했는데 출시를 했다라고 하겠죠. 바로 이들이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신용카드를 만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탱이는 그가 7월 4일날 올렸던 자신의 트윗을 리트윗을 하면서 구글페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마존, 애플은 리플넷을 사용할 것이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아시아 쪽에 그들의 신용카드를 진출시킬 것이고 첫 번째로 완전히 XRP를 사용하는 지불이 될 것이다. 그 후 그들은 영국으로 영역을 넓혀 나갈 것이다. 애플카드는 아직 암호화폐를 포함하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리플넷을 테스트 중이다. 아마존 역시 미래에 XRP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들, 프리페이드 버추얼 월렛이나 카드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호재들은 시작일 뿐이다. 아직 10%도 제대로 발표가 안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사항들은 리플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머니그램에 관련된 그 파트너십을 운이 좋아서 맞췄다고 생각하나? 좀 약간 안이 꼽죠? 콧대가 아주 높은 매탱이입니다. 이제 새는 코가 없으니까 부리가 높다, 부리가 거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그는 최근에 또 이런 트윗을 남깁니다. 대박이다, 초대박이다. 이번에도 누가 뭔가를 샀다. 마치 전에 리플사가 머니그램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또 누가 누구를 샀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바꿉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장을 하죠.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까지 정식 발표가 날 때까지는 날뛰는 그런 편은 아니라서. 자, 아무튼 이 매탱이의 말에 의하면은 SBI 거래소는 이미 개장한 상태다. 엄청난 소식들이 몰려오고 있고 곧 있으면은 bear squeeze, 이 과매도되었을 때 튀어오르는 그런 강한 반등이 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매탱이는 뭘 믿고 이렇게 까부는 걸까요? 설마 매탱이가 세력의 친구의 아들의 사촌의 친구 정도 되는 거 아닌지,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귀에 듣고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닌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리플사가 스위프트를 샀다, 스위프트사가 리플사를 샀다 라는 한 루머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이 녀석 때문입니다. 이 매탱이 때문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정식적으로 발표가 날 때까지는 이제 찌라시로서만 취급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좀 한 가지 약간 깜짝 놀랐던 것이, 뭐 애플은 그렇다 치고 스위프트도 그렇다 쳤는데 이젠 디즈니까지 들고 나온다라는 게 정말 스케일이 커지기는 커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 찌라시는 게 맞긴 맞지만은 정말 머니그램 때처럼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돼가지고 정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짧은 짤들을 여기저기서 한번 모아와 봤습니다. 이 오래된 영상이긴 한데 누가 트위터에 새로 올렸더라고요. 바로 앨런 쇼에서 애시튼 커처가 나와가지고 400만 달러를 기부하는 그 영상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시청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시튼 커처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영상 초반에 하는 말이 내가 방금 크리스 랄슨과 빵형과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앨런을 통해 가지고 400만 달러를 이렇게 즉시 기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리플사의 로고가 보이시죠? 쭉쭉 나오고 나중엔 더 크게 이렇게 나오는 장면, 혹시라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제 트위터에 공유를 해놨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이 여성분, 이 R3에서 전에 일을 한다라고 제가 들어본 바가 있는 그 여성분이시죠. 이분이 책을 낸다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리플과 스테이블 코인들, 그리고 은행들의 미래를 설계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리플사의 이제 사업 구조라든지 상품들, 엑스커런트나 엑스래핏 같은 것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것의 사용자들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라고 합니다. 부디 이제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다뤄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다음에는 여기 계신 이분은 계속해서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주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리플사의 리더들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은 인포그래픽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살벌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되는 멋진 발전을 기대를 해볼 수가 또 있겠습니다. 마지막 짤로는 이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판인데 리플 스트릿이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이 동네에 XRP로 부자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 짓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재미있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뉴욕에 월가가 있다면은 여기는 리플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재밌는 짤까지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다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과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언제나 그렇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끝날 때까지 봐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이 채널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또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